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68면체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8면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영상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먼저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큐브에 해당되는 각 면에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 6개의 면을 따라서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 꼭지점에 해당되는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보이죠? 입체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 입체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 나누어준 키트로는 이런 입체를 만들게 될 텐데요. 오면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 오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각뿔이 만들어질 텐데 사각뿔의 부피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 한번 만들어 봐 주셔요. 앞에서 만들어지는 오면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사면체의 분할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만들면서 이 모양은 어떻게 구성되어졌지, 어떤 입체와의 결합이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아까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봐 주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면체는 모두 14개의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6개의 정사각형과 8개의 정삼각형이 보이는 그런 다면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을 끼우실 때요, 너무 힘을 가하지 마시고요. 살짝 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에 모서리에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것처럼 견고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면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선생님, 만들어지나요? 자, 이 오면체를 모두 4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끼웠었는데요. 이렇게 사각뿔도 이렇게 다듬어서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들하고 서로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2인 1조가 되어져서 만들어 보는 것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만들다 보시면 이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도 또 그렇게 또 느낄 수 있으니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면체의 부피는 얼마일까? 계속 고민해 하시면서 만들어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정사각뿔도 부피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만들면서 잘 안 만들어지시거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만들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면체와 정사각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체험 활동에 있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이제 모방 활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단순 모방 활동으로 따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체험 활동을 하는 이유는 수업에서의 동기부여와 함께 결국에는 수업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질문도 좀 던지고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이 교구를 접했을 때 이 교구는 중학생들에게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져와서도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것은 이 부분들 이 분할 퍼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입체들의 부피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을 기하 교과서에 있는 부분과 한번 관련을 지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한 교과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기하 교과서에서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또 아이들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거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피를 계산을 할 때도 등장을 하겠지만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를 가지고도 이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제가 선생님 만들고 나면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체를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 좌표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한 이런 문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관계라든지 어떤 모서리와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평면 벡터의 내적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평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공간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짓는다면 또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속 만드시는 동안에 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정면체와 그리고 정팔면체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의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꼬인 위치에 있는 위치 간격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게 크기가 무엇인지도 물어볼 수도 있겠으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서리의 개수, 그리고 또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 이와 같은 유의 문제로서 발문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직인 관계를 증명을 하라라는 것, 아까 처음에 교과서 개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 값을 구하라라든지 코사인 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유의 문제들이 교과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저 체험 활동이 교과서로 이렇게 연결 짓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 두었으니 선생님께서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좌표에서 등장하는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좌표 표시를 이용을 해서 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만들 수 있겠고, 아이들이 단순히 만드는 따라하는 모방 활동이 아니라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학습의 연결을 짓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자, 만들었으면 제가 여러 가지 마법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선생님. 자, 저는 선생님이 일단 아까 오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오면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올려 보실래요? 올려 보시면 바닥에서는 정사각형이 있었고요, 그죠? 옆에는 정삼각형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개는 합동인 다면체인데요. 요걸 보셔요, 선생님. 이게 정사면체를 이렇게 분할한 것이에요, 선생님. 이 두 개를 이어 붙이면 이렇게 정사면체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이렇게. 그쵸?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면과 면이 맞닿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져요. 그러한가요, 선생님?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조금 더 좀 쉽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오면체와 여기 있는 오면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자, 붙였더니 여기에 있는 이것을 한번 제가 관찰을 한번 해볼까 해요, 선생님. 자, 제가 똑같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드는 키트와는 제가 별개로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 더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사면체가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밖에는 큰 정사면체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렌지 색깔이 보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떤 입체가 되느냐면 정팔면체가 되어져요. 정팔면체가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정팔면체의 윗부분이 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또 정팔면체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어져서 두 개가 합쳐지면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입체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정사면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 오면체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큰 정사면체를 만들고, 이 정사면체에 보면 정사면체 안에 정팔면체가 있는 모양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큰 정사면체는 이렇게 작은 정사면체 4개와 이 안에 있는 정팔면체 1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정사면체와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모서리예요. 이 정팔면체의 부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정사면체의 부피가 1이라고 한다면 정팔면체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실제로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부피의 비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구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 교구를 통해서 이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부피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정사면체 1개의 부피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큰 정사면체와 이 작은 정사면체는 길이비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비가 1대 2인 닮은 비를 가졌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부피 관계를 생각해 보면 1대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선생님? 그런데요, 1대 8인데 여기에 있는 이 정사면체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팔면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부피가 1대 8이라고 했는데 정사면체가 4개가 있었으니 여기에 있는 이 정팔면체의 부피는 작은 정사면체 부피의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직관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부피 관계는 1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쵸? 이게 교구가 주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정말 1대 4의 관계일까? 그러면 이 정사면체 부피를 우리가 계산도 해보고 정팔면체 부피도 직접 계산해 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만들었던 정오면체 있잖아요, 선생님. 이 정오면체가 아니고요. 이 오면체의 부피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자, 아까 이 두 개가 이 다른 이 오면체, 합동인 이 두 오면체가 서로 결합을 해서 정사면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사면체는 이 작은 정사면체에 8개 조각의 부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오면체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오면체는 각각 4개의 작은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정사면체 부피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즉, 그러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피는 정사면체 부피의 4조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런 또 탐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오면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밖에 있는 정사면체 2개가 있고요. 안에 있는 이 갈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였죠? 정팔면체의 윗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윗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랬죠? 여기에 있는 이 정사면체의 부피와 정팔면체의 부피는 1대 4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쪽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1대2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확인이 되어져요. 아까 여기 있는 오면체는 정사면체 4개의 부피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 2개가 있으니 이 안에 있는 건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즉 다시 생각해 보면 정사면체의 부피와 정사각뿔의 부피는 1대2의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교구가 주는 직관성이고, 이것을 잘 연결을 시키면 다음에 있는 교과서에서의 어떤 증명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사면체의 부피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볼게요. 이거는 중학생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운 중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어요. A라고 두게 되면 BM의 길이는 2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을 해요. 그죠? 그래서 AM의 길이를 선생님들께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높이가 여기에 있는 AG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M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MG의 길이는 MD의 길이의 2대 1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대 2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게 되면 GA의 길이가 루트 3분의 루트 2A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아이디어를 펼치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정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AG의 길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루트 2A 삼성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기하 교과서와 관련을 지으면 선생님들께서 이면각의 크기를 실제로 아이들이 계산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정사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는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육면체에 있어서의 각 면에 있어서의 이렇게 대각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입체를 만들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둔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입체, 즉 다시 말해서 정사면체의 부피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이 삼각뿔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즉 정육면체에서 모서리에 있는 이 삼각뿔 4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정사면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아이디어로 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구할 수 있겠죠? 한 변이 A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어떤 길이를 A라고 두고 싶으냐 하면은 한 변의 길이를 두고 싶냐면 정사면체에 있어서의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A에 해당하는 길이 한 길이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는 보면 여기가 A고 AB가 A고 BC가 A라면 AC의 길이는 루트 2A잖아요. 그래서 루트 2A를 저는 B라고 다시 치환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정사면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지? 앞에서 구한 것과 관련을 지으면 이렇게 12분의 루트 2B의 삼성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A로 주어지게 되면 그때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삼성, 또는 만약에 B라고 둔다면 B의 삼성이라는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정육면체에 있어서의 각 면의 모서리들을 이은 다면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놓았던 이 정사각뿔의 부피를 이제 구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정사면체의 부피와 정사각뿔의 부피는 1대2라는 관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이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사면체 부피는 12분의 루트 2a 삼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6분의 2 루트 a 삼성이니까 2배 관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정팔면체의 부피는 여기에 있는 이 정사각뿔을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정팔면체가 될 테니까 이 하나의 부피가 정사면체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네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팔면체 부피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만들게 되는 68면체의 부피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선생님 아까 만들었던 여기 4개의 4개의 오면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정사각뿔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68면체를 만들 텐데요. 우선 선생님 맨 밑에 이렇게 하나를 두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사각뿔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있었던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사각형이 모두 6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또 하나의 오면체를 요 밑에 있는 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요. 그죠? 집어 넣으시면 현재 상태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사각뿔이 있었는데요. 정사각뿔이 아까의 정사각뿔의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입체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체를 이렇게 끼우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모양이 되죠. 그죠, 선생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남아있는 오면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으시면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6개의 면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보이게 되고요. 각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죠, 선생님?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아요.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여기에 있는 68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에 있는 정오면체 오면체죠. 오면체가 모두 4개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 맞죠? 오면체가 아까 4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면체는 이 정사면체 부피의 4조각이 된다고 했어요. 4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두 생각을 해보면 4 곱하기 4가 되니까 16이 되죠. 그죠? 이 16개에 해당되는 부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고요. 16 어떤 사면체 사각뿔이
이 오면체의 부피가 4개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키트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각불 부피가 2개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정사각불 2개가 오면체 부피의 1개에 해당이 되니까 3분의 5 루트 2a 삼성이라는 부피가 되어져요. 그쵸, 선생님? 자, 그래서 이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3분의 5 루트 2a 삼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했었던 그 부피 구하는 계산식을 따라가 보시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혹시 만드신 68면체 만들었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서 저에게 한번 보여봐 주실래요? 네, 만드셨어요, 선생님. 그럼 이 부피의 관계도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을 잘 리드를 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교과서 개념과 연결시키게 되면 기하 교과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과 연결지어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68면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68면체를 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화분 형태로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목걸이로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동차 키홀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이 그림에서의 고대 유적지인데요. 마치 주사위처럼 생겼죠. 그죠? 68면체.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벽 구조물에도 이렇게 했고요. 여기 창살 무늬에 이 중간에 이렇게 창살 무늬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C의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68면체 모양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8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체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68면체가 고대 건축물에도 많이 사용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68면체를 선생님 이렇게 들고요.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데요. 어떻게 관찰을 해보시냐면 이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대각선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쫙 돌려보시면 정육각형이 보여요, 선생님.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정육각형이 보여요. 정육각형이. 이렇게 둘러봐도 정육각형이 보이고요. 이렇게 둘러봐도 정육각형이 보여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정육각형을 잘 끼워서 모양을 만들면 68면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색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만든 68면체의 모양이고요. 68면체를 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 그 선생님들하고 좀 빠르게 많은 시간에 욕심을 내었는데요. 나누어 드린 이 키트를 가지고 오면체를 4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정사각뿔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68면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오면체를 2개를 이렇게 잘 결합을 하면 정사면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피 관계를 통해서 정오면체의 부피가 작은 정사면체 부피의 4배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직접 계산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정사각뿔의 부피도 계산을 해 보았어요. 이 오면체 안에 정사각뿔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보았죠. 2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았더니 또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요, 선생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제가 따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활동지로 나누어 주어서 학생들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문제를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밑에 있는 이 2번째 보이는 이 공간 벡터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평면 벡터를 조금만 확장시켜서 사고만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들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의 수업에서 배웠었던 교과서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계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관 이런 것들을 좀 장려를 해준다면 체험 수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되었나 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김문수 수석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기사의 여행 이 두 개가 제일 재밌었다 해서 창의재단에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다가 청사각형 분할 같은 경우에는 뒷폰 블록을 분할을 이게 나눠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기사의 여행을 했고요. 기사의 여행 같은 경우는 그 오일러 회로랑 해밀턴 회로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운의 교과죠. 수학 중에서 이산수학. 예, 이산수학 중에서 거기에서 회로 단원 부분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우선 제가 두 가지 지금 저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두 가지 차죠. 하나는 방역하는 소독차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오시면은 남자친구보다 더 반갑지요. 택배차입니다. 예, 두 개의 차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이산수학부터 보겠습니다. 이산수학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11월 18일 날 이렇게 교육과정 바뀝니다 해가지고 낸 홍보 보도 자료입니다. 보면은 여기 오른쪽 왼쪽 하단 보면은요. 지금 신설교과 해가지고 보이시죠? 실용통계, 직무수학, 수학과 문화, 이산수학, 전문수학. 이산수학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I 수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적화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더 봤고요. 이산수학 내용 체계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회로인데 보시다시피 오일러 회로하고 해밀턴 회로가 있는데요. 회로하고 그 경로 지금 저희 수업할 때는 경로를 쓸 거예요. 회로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은 게 회로고요. 경로 같은 경우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오일러 경로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지요. 오일러 경로 자 연결된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여러 번 지날 수는 있지만 모든 변은 오직 한 번씩만 지나도록 하는 경로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붓 그리기 했는데 제가 소독차를 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독하려면 모든 도로 길을 다 지나야 되지요. 그다음에 옆에 제가 이제 틸란드시아 키우는 우리 흰메리 다면체지요. 제가 지금 키우는 것은 그 커피 스틱으로 만들었던 거는 갖고 있었고요. 제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열쇠고리 만들었던 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팔면체 같은 경우 모든 꼭지점이 짝수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제 해밀턴 경로. 자, 우리가 필요한 해밀턴 경로요. 자, 해밀턴 경로 같은 경우는 자, 오일러 경로하고는 반대지요. 연결된 그래프에서 모든 꼭지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경로인데 택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배달해야 될 지점만 가면 되지요. 모든 도로를 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사여행 액자입니다. 기사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스를 어떻게 놓을지는 모르는데 우선 배우면서 체스를 처음 봤어요. 체스에서 이제 행마법인데 6개의 말이 있지요. 킹, 퀸, 룩, 비숍, 나이트, 폰이 있는데
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8개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죠. 킹 같은 경우는 8개 방향으로 쭉쭉 갈 수 있고요. 룩 좌우 네 군데만 갈 수 있고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갈 수 있고요. 나이트 기사의 행마법이 좀 특이하지요. 예, 가로 2칸, 세로 1칸 아니면은 세로 1칸, 가로 2칸. 대표적으로 루트 5만큼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그다음 마지막 폰이 있는데 자, 나이트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나이트가 갈 수 있는 자 경로를 보는데 예. 여기를 한번 했는데요. 우선 제가 그 선생님들 예, 채팅창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기사의 여행이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셔요, 선생님들. 예, 복사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어도 되고요, 패드여도 되고요, 예, 컴퓨터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8 곱하기 8 판이 나옵니다. 예. 들어가시셨을까요? 예. 들어가시셨으면은 예, 여기 보면은 보드 크기가 우리 이제 체스가 8 곱하기 8인데요. 우리가 오늘 만들 것은 5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5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꾸시고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시면은 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확인을 하거든요. 자, 5 곱하기 5로 예, 바꾸셨으면은 네라고 좀 채팅창에다 좀 남겨주세요. 제가 파악을 해야 돼서요. 예, 5 곱하기 5로 바꾸셨을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예, 여기로 갈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있었죠? 잠깐만요. 자, 지금 보면은 5 곱하기 5로 만들고 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것을 완성하는 방법이 1728가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도 왜 1728가지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는 방법. 지금 보면은 5 곱하기 5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가 304가지가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56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운데에서 센터에서 시작하는 게 64가지가 나옵니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게요. 나이트 투어. 저는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제일 하단에서 시작했어요. 왼쪽에서 가면은 지금 이렇게 녹색불 보이시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화면도 갈 방향이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그냥 한번 보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예, 7, 8 저는 그 다음에 9, 예, 10, 11, 12, 13 안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점점. 자, 15, 16, 17, 18, 19, 20, 21, 22, 자, 23, 25 해가지고 예, 24가 이쪽으로 나오니까 25.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했지만은 선생님들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예, 다른 친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예, 선생님들 한번 이 5가지 예, 여기 저가 한 방법 알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예, 먼저 힌트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는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 됐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한 가운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나만의 행마법으로 한번 나이트 투어를 한번 해보시게요. 하시고 이 경로대로 시를 움직일 거거든요. 하시고 예, 완성했습니다 하고 댓글창에다 좀 남겨주세요. 예, 1분 시간 드릴게요. 지금 52분이니까 53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완성했다고 완성이라고 예, 댓글창에 좀 부탁드릴게요.
53분인데 아직 아무도 완성을 못 하셨나 봐요. 완성했다고 답글을 남겨주신 분이 없어요. 예. 지금 사이트는 다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완성했답니다. 2분만 더 시간 드릴까요? 54분까지 우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어디 이제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 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방향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예, 54분이네요. 예. 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자 만드는 거요. 자, 한번 설명 먼저 드리고요. 제가 노트북을 치워버릴 거거든요. 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5 곱하기 5 칸이잖아요. 한 가운데 점 보이시죠? 예, 못으로 이 25개 한 가운데다가 못을 다 박습니다. 그 다음에 실 연결하는 거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있죠? 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 묶어가지고요. 한 바퀴씩 예, 감아가지고 가주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찍어가지고요. 예, 톡방에다 여기에다가 올려주셔요. 그래서 지금 그 상품 2분 줄 수 있다는데요. 선착순으로 2분한테 예, 그 모바일 상품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업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아요. 애들한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활동지거든요. 예, 해가지고 여기다 쓰도록 했고요. 혹시 이 활동지 필요하다 하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그 전공집중 프로그램 한 애들 8명이거든요. 예, 그 애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얘는 이제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예, 묶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놀랬던 게 애들이 실을 묶을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황당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여행 저희는 5 곱하기 5로 가장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은 예, 울산 수학문화관 가면은 30 곱하기 30인 이 액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그 연수 들을 때 제가 찍었어요. 이거는 울산 수학문화관 3층에 이 액자가 있거든요. 혹시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게임, 이 친구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연두색 위에 있죠. 그러면은 지금 색칠, 이게 여기 주황색, 빨간색 여기 불 보이셔요. 이쪽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가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 게임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는 싶고 해서 지금 남의 블로그에 있는 거 그냥 올라온 거 검색된 거에서 그냥 제가 넣었거든요. 혹시 예, 그 울산 수학문화관 가가지고 이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2층에 올라가시면은 이 게임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고쳐졌는지 꼭 좀 확인을 하고 가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험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노트북은 제가 치워버릴게요. 예. 오른쪽으로 할까요? 저도 이거를 보고 해야 돼서 가운데로 이 정도요. 예. 선생님들 재료 받은 거요. 예. 꺼내 주셨나요? 예, 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못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놔뒀죠. 그 다음에 실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못을 박으라고 했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야간 수업 9교시, 10교시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건너편에 3학년들이 야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들이 쫓아왔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애들이 더 신나서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 수업할 때 좀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예, 그런 소음이 좀 민감한 민감한 좀 피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못을 한번 박아 보시게요. 예, 망치는 다 받으셨지요? 예, 한번 깊게 안 박아도 되고요.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선생님들 집에서 지금 열심히 한번 못 박아 보시게요. 예. 25개 박으세요. 앞에 이성현 선생님은 엄청 복잡한 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간단한 거를 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예. 아마 집에서 이거 못 받고 있으면은 뭐 하냐고 옆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셔요.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못 박으신 분은 없으시죠? 예. 못 박을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못 박는 거는 많이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예, 선생님들 저는 못을 25개를 다 박았는데요. 예, 다 박으셨으면은 예, 댓글창에다가 25개 25라고 좀 적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야 돼서요. 예. 오, 속도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25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예, 3시 1분이거든요. 2분만 더 드릴까요? 3시 3분에 실 연결하시게요. 자, 하신 분은요, 실을 빼주세요. 예, 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빼버리시고, 안 엉키게 한번 일자로 좀 만들어 주세요. 실 묶는 것은 3시 3분부터 하시게요, 선생님들. 아, 박지우 선생님은 지금 저기 키트를 못 받으셨을까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가. 예.
예, 3시 3분이 됐으니까 예, 실 연결하실게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거 여기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데 여기가 1번이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1이라고 썼던 데를 해가지고 실을 한 3번 정도 묶어주세요. 예, 안 움직이게. 그리고 저기 가입 제일 마지막에 그 마무리할 때 필요하다고 채팅창에다가 예, 연락 받으셨을까요? 예, 예. 이거가 예, 예. 자, 1번에다가 묶으셨죠? 예, 1번에다가 묶으셨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 저는 2번이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감으세요. 2번, 그 다음에 감아서 이제 3번. 네, 3번. 저도 보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묶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제 참 좀 천천히 할까요? 예. 제가 몇 번까지 했죠? 4번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어디로 가나요? 저도 5번을 찾아야 되네. 제일 끝에 여기네요. 5번. 예. 5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저는 제일 끝이에요. 예. 너무 빠르면은 너무 빨라요 하고 좀 댓글창에다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하니까요. 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끝으로 됐죠? 자, 제가 지금 7번까지 했나요? 7번.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여기네요. 8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이 이렇게 갈까요? 9번. 그 다음에 10번이 여기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 안 된다고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수학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는 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번이 제가 거꾸로 보니까는 확 헷갈리네요. 11번 그 다음 11번 그 다음에 12번 다음 막 올라가니까 조금 눌러주면서 하세요. 다음에 13번 벌써 절반 했어요. 13번 다음 14번 다음 15번 점점 막 이제 돼 가고 있지요. 15번 다음 16번 다음 중간에 죄송해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풀려요. 다시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요. 네. 누르면서 풀려버렸어요. 애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부터 잘해야죠 지금. 자, 해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8번, 9번, 다음 10번 다시 가고 있어요. 네, 누르면서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네. 다음 12번 네. 3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고 계신가요? 중간에 풀려서 제가 거의 갑자기 완전 급 당황했어요. 네, 한 바퀴 돌리고 좀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하세요. 네. 돌리고 다음 돌리고 이미 끝내신 분도 벌써 올리셨어요. 네.
이영화 선생님, 예, 예, 댓글창 확인하셔요. 예, 먼저 예, 사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다음, 예, 마지막, 예, 아 마지막이 아니군요. 여기 하고 끝에 저도 거의 이제 마지막 와가요. 이게 위에서 찍어야지 정확한데, 예, 앞에서 보여주느라고 좀 하죠. 예, 저도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했을 때 마지막이 한 가운데 중앙이었죠. 중앙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묶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3번 묶어주세요. 시작과 끝은 3번. 얘들이 제일 마지막에 묶으면서 풀린 경우 있었거든요. 거의 얘들이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 다 완성됐는데 풀려버렸다고. 실이 나오는 거를 거부를 안 해요. 아, 지금 저기 질문 들어왔는데 스트링 아트랑 비슷한 거 같다고 지금 해가지고 차이점이 뭐냐고 했잖아요. 스트링 아트도 저랑 지금 이제 하는데 1차 함수로 보통 하잖아요. 예, y는 x나 뭐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y는 뭐 x 플러스 10이나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곡선은 나오지는 않죠. 잠깐만요. 예. 제가 여기가 얘가 완성되는 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댓글창 지금 보니까 2분 완성 아니요 벌써 3번째인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스트링 아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실로도 하지만은 그 아크릴 무드 등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좀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거가 조금 흠이긴 한데 아크릴 무드 등으로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여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헤밀턴 경로가 썼잖아요. 모든 점이 한 번씩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링 아트